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광주 사람을 홍어라고 하고 또 5.18 민주항쟁을 빨갱이 폭동이라고 외치고 나아가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에 대한 정오를 뿜어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파들의 놀이터 혹은 21세기 서북 청년단으로 불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난 2009년에 만들어졌고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내 최대 우파 사이트로 자리 잡았죠. 하루 평균 400만이 넘는 게시물 조회수는 이 사이트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논객 조갑재 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있어 일베의 역할을 크게 치하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일베란 무엇일까요? 또 일베 현상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초대석에는 경희사이버대 엔지어학과 민경배 교수님을 초청해서 도움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오마이뉴스에서 한 몇 년 일할 당시 그때 민 교수님 뵙고 말씀도 듣고 또 때로 원고도 받아서 싣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뵌 이후로 어쩌다 보니까 근 10년 만에 뵙는데요. 예,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저는 뭐 온라인이나 예. 뭐 요즘 또 SNS 통해서 예. 늘 뵙고 있어가지고 아니 저도 낯설진 않네요. 저도 사이버상에서는 늘 뵙는데 어쨌든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민 교수님 근황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요즘은 그냥 조용히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좀 대선 과정에서도 참여했었고요. 예. 좀 대외 활동 많이 했는데 이제 올 들어서부터는 이제 폴리페서 이제 또 안 하고. 근데 이제 가끔 그 언론에서 뭐 오늘 주제 일베 관련해서 좀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하면요. 예. 꼭 그 일베 사이트에서 저도 이제 신상이 털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이야기하면 또 한번 털리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나갈까 말까 하다가 뭐 이왕 털린 거 어떻습니까 해서 또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알았어요. 페이스북에 제 신상을 제가 완전히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근데 예. 저도 몰랐던 저의 과거까지 다 찾아주더라고요. 어떤 게 있던가요? 뭐 제가 저도 기억나지 않은 한 10여 년 전에 예. 뭐 무슨 글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든지 예. 뭐 이런 것까지 다 또 분석해서 알려주니까 한편은 고마운 것도 있네요. 추억이 막 돋고 좋더라고요. 참. 예, 오늘 이제 우리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약칭이죠. 예. 일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선 일베에 대해서 뭐 하도 최근에 많이 거론돼서 대부분의 분들이 일베란 이름 또 어떤 곳이란 정도는 압니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베가 이제 일간 베스트 저장소입니다. 원래 예. 명칭은. 예. 이제 그걸 줄여서 이제 일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 사이트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0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원이 널리 알려지는 DC 인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 이제 인기 있는 사이트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당시에 DC 인사이드에도 일간 베스트 갤러리라고
갤러리라고 하는 예. 일간 베스트 갤러리 게시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는 DC 인사이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예. 그 운영자들이 게시판 관리를 합니다. 예. 거기 올라온 이용자들의 게시글들 중에서 야 이건 좀 수위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이 운영자들이 삭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삭제하는 거에서는 불만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삭제되기 전에 딴 데다가 이걸 옮겨놓자. 저장해두자. 저장소군요. 예, 그래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이름의 별도 사이트를 바깥에 만들어뒀던 거죠. 그러다가 그냥 우르르 이제 특히나 이제 좀 보수적인 이런 성향의 네티즌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이 안에서 놀면서 이 사이트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 만든 사이트를 만든 분이 의사였죠. 근데 의사인 것으로 이제 밝혀졌죠. 최근에 예. 이제 뭐 매각 이야기 들리면서 또 매각도 됐고요. 예, 예. 예. 이제 일베하면은 이제 거침없는 지역 감정 유포. 아까 뭐 광주나 전남 지역 사람들을 뭐 홍어라고 하던 정말 이런 과도한 표현. 그다음에 양성평등 부정. 예. 뭐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또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런 일베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일베가 이제 초창기 일베하고요. 2010년도 그 즈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한 2011년도까지 일베하고 작년 한 하반기부터 작년 대선 하반기 얘기하는 그 즈음부터 해서 최근까지 일베하고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 일베 같은 경우에는 유머 사이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지역 감정이나 여성 비하나 뭐 이런 좀 문제시되는 것들이 여전히 그런 게시글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유머의 소재로서 예.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에서의 중요한 특히 이제 시사적인 유머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예. 무슨 뭐 조롱이나 풍자나 이런 코드거든요. 예. 뭐 과거 이제 딴지일보부터 시작돼서 그 뭐 쭉 어떤 그 전통이 내려오는데 생각될 만한 범위 내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코드가 일베에서도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전통적인 어떤 풍자나 조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권력자, 예, 권력. 힘 있는 사람들 혹은 무슨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풍자하고 조롱했고 늘 대상이 또 되어 왔고요. 예.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쾌감을 주는 건데 예. 일베 같은 경우에는 누굴 풍자하냐면은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풍자하고 조롱해왔단 말이죠. 그렇군요. 예,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폐륜, 윤리 이런 코드로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극대화된 게 이제 작년 하반기 대선 전국하고 맞물리면서부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런 소재들이 그냥 유머의 하나의 코드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선전, 선동, 뭐 마타도 예. 이런 이제 도구로서 사용이 되면서 일베의 색깔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좀 연결해 보면요. 이 일베에 있는 글들의 상당수가 행동 양식이나 발언에서는 이제 우파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 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되게 뭐 진보, 개혁이라고 할 만한 진영의 사람들이 주로 주도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파는 이제 뭐 아웃사이더다. 예. 좀 비주류다. 뭐 그렇게도 몰래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우파 정권 창출과 맞물려서 소리를 키운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일베가 예. 이 우파다 이렇게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 일베는 이게 좌우의 어떤 좀 이념틀로 볼 게 아니라 예. 뭐 윤리와 비윤리, 반윤리, 뭐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 아, 예. 사실은 좀 이런 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베가 우파다 그러면은 실제 우파 진영에 계신 분들도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원래는. 예. 뭐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막 몰상식한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이념이냐. 사실은 이제 기분 나빠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파 진영에서는 그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이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보니까 예. 일베라고 하는 이 대규모 집단을 좀 이용하려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베가 우파다. 이제 이런 식의 좀 등식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정말 착시 효과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당장은 이제 우파 입장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거예요. 일베를 예. 이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우파한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도 뭐 일베에서 뭐 윤창중 사건, 뭐 피해 여성 뭐 꽃뱀으로 몬다라든지, 예. 혹은 뭐 이제 5.18 그 북한군 투입설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우파의 거목이라고 하는 조갑재 씨가 그건 아니다 했더니 종북으로 몰려. 이분까지 이제 종북으로 모는 이런 좀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면은 예. 이게 지금 우파 진영 내에서도 지금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명확한 선긋기를 하고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나 상식의 측면에서 비판할 거는 좀 같이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이 충분히 제가 보기엔 옳은 분석 같습니다만은 굳이 반론을 펴자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일베 출몰을 두고 이제 유럽에서는 네오나치즘, 예. 이제 일본에서는 네트 우익, 즉 예. 극우 이런 게 한국판과 유사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예. 굳이 이제 우파 좌파로 뭐 굳이 하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보자면은 그래도 이걸 좌파로 보기는 어렵죠. 우파의 출현 비슷한 형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재나 예. 혹은 뭐 어떤 뭐 공격 대상이나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네오나치즘이나 그런 우파적인 색채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이제 우파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념적으로 예, 큰 이유는 이게 이제 일베가 이념 집단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같죠. 이 사람들은 예. 일종의 문화 집단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떤 문화의 틀로 이 성격을 규명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이념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규명하다 보면은 사실은 좀 이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경찰에 불려간 일부 회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제 뭐 관심을 끌고 싶어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확실한 이념 신념 체계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과연 그들이 이렇게 특히 이 사이트가 이제 익명 사이트인데요. 예. 익명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발언이나 글쓰기나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 자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익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트들의 어떤 또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문화나 문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짓기 위한 이런 이제 전략들을 쓰는데 나름 언어도 있고요. 예, 근데 은어도 쓰고 뭐 무슨 말투 같은 경우도 예. 무슨 뭐 어떻소 뭐 이런 식의 예. 독특한 말투로 쓰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베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그 문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그렇죠. 멀쩡한 다 사람도 있고, 그냥 뭐 포대 안고 예, 뭐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른바 이제 식이란 개가 되는 말씀이죠. 예,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또 안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요. 그 안에서는. 그렇겠죠. 그 심지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압력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예. 그 문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베에서 노는 사람들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베에서 그런 식으로 놀다가 무슨 자기가 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동호회 사이트에 들어갔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는 일베식의 말투 안 씁니다. 거기는 또 이제 그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그렇겠죠. 예, 그 문화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그 나름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든지 똑같습니다. 예. 공통적인 특성인데. 근데 이제 일베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베 안에서 작동하는 문화나 문법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사회 통념상 예. 우리가 뭐 상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틀을 좀 지나치게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탈로 치닫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뭐 커뮤니티 문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화의 어떤 극단성이라고 하는 것들 예. 이런 데서 이제 일베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말씀에 또 연장을 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은 예. 일베에는 25단계 등급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최고급인 25레벨이 되려면은
수십만 번의 글 추천을 받아야 되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글쓰기를 하고 그 일부 중에는 바로 그런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한답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게임하고 비슷한 예,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게임도 지나치게 중독이 되면은 예. 실제 이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 만나보면은 가상 세계, 게임 세계가 자신의 실제 세계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예.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애착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감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인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 유사한 어떤 구조를 일베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 운영 방식에서 띄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레벨 올라가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미션을 수행한다든지 예.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더 자극적인 예. 언행을 해야 하고 그러면 또 많은 또 종종이 따르고 자기한테 예. 새로운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예, 그죠? 그러면서 점점 사실은 현실 세계와는 좀 괴리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일베 사용 연령대가 일베 회원 연령대가 뭐 10대 예, 또는 남자 예, 이런 걸로 통계가 나온 걸로 어젠가 보도에 나왔었는데요. 그 연령대가 뭐 인간의 보편적인 연령대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거에 좀 자극을 쉽게 받고 그렇죠. 또 조금 충동적일 수 있고 예. 그런 사이트라면은 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이 사이트에 있던가요? 제가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일베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예. 운영자가 거의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어느 정도의 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 규제할 경우는 규제하고 뭐 지켜야 할 선이 여기까지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운영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뭐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는 다른 회원들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규범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베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의 역할이 말 그대로 서버를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예, 딱 그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베의 아까 말씀드린 탄생 기원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운영자의 관리가 싫어서 쉽게 말하면 DC 인사이드에서 망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자기네 입장에서 사이버 망명인 보면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다른 관리가 일어난다 하는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없는 말 그대로 정말 방임 상태에 이런 좀 독특한 일베 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사이버 일종의 해방구군요. 뭐 그들끼리는 그렇죠. 예, 예, 근데 해방구죠. 사이버 해방구가 분류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베 사이트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문제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 같은 데서 이런 언론의 해방구 같은 사이트라면 또 긍정적인 상당히 긍정적인 그죠?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일베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문제라고 할 수 그러니까 이제 있겠죠. 해방구라고 해도 이제 그 해방구 안에서 자기들끼리 놀면은 예. 뭐 자기들끼리 뭔 짓을 하고 놀든지 간에 그건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굳이 예,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바깥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영향이 또 좋은 영향이라면 또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 아, 그렇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일베에서 일반이 모르고 있거나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역사에 대한 또는 뭐 문화나 교양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든지 한다면은 그는 박수 받을 일인데. 예, 오히려 현재는 역사를 오히려 이제 왜곡시키고 예.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유해 매체다. 예. 로까지 나온다는데 이런 법적 조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 아고라에서 청원운동까지 지금 하더라고요. 예. 이걸 유해 사이트로 지정을 해서 뭐 운영을 뭐 중단시켜라든지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사이트 전체에 대한 규제나 차단은 결코 그건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거꾸로 뭐 정부나 뭐 대기업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이트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는 뭐 그 대기업이 이 사이트를 유해 매체로 지정해달라. 우리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 만약에 예.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사실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근데 보통의 경우 이런 것들을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이건 뭐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봤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그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만으로 이걸 유해 사이트로 지정한다. 이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했더니 또 일베 게시판에서 저를 그렇게 신상털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저를 찬양하는 또 이런 오늘은 확실하게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찬양글이 올라오겠습니다. 일베에서. 아니 이제 끝까지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네. 그럼.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이트 전체에 대한 규제는 좀 반대하고 예. 다만 모니터링은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한 선별적인 법적 조치. 아, 선별적? 예, 법적 그럼요. 조치. 그러니까 그 게시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지 사이트 전체를 막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런 지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 정부 비판적인 성격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 당국이 상당히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 왔거든요. 그런 예가 많았죠. 많았죠. 뭐 미네르바도 그랬고. 예, 뭐 예를 들자면. 정말 뭐 제 예. 정광석화처럼 그럼요. 예,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일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6개월 이상 예. 계속 지금 끊임없이 무리를 빚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국은 수수 방관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팔짱 끼고 구분하고 예, 있는 그거거든요. 수수방관. 그러니까 예. 이게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좀 따져 물어야 할 좀 예. 이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이제 일베가 하도 말씀이 되니까 민주당 당내에서는 특히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이 일베에 대해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할 계획이다. 예. 또는 검토 중이다. 그래서 장차 사이트 폐쇄도 추진 중이다. 예. 이런 뭐 조금 강경 의견을 펴는 분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에 대해서 우리 민 교수님은 사이트 폐쇄 같은 것은 좀 과도하고 문제가 되는 글들은 모니터해서 선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글들을 선별 조치하는 것도 아주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비일비재 하다면은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도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이트를 폐쇄를 한다. 예. 예를 들면 흔히 이제 미러링 사이트라고 하죠. 예. 그 서버를 통째로 복사해서 다른 주소로의 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그건 뭐 일도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이트를 다시 유해 매체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개월의 절차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라는 것이 당장 오늘 내일 며칠의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예. 이거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좀 효과도 없는 이런 예.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포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베보다 훨씬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선별적인 어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게 기술적으로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저는 좀 보다도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일베 같은 이런 최근 이런 무리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떤 법에 저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요. 예. 아니면은 뭐 명예훼손. 예. 그다음에 신상털기 통한 뭐 프라이버시 침해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뭐 현법 형법, 종류에 뭐 많은 법 민법, 저촉이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정보통신 망법에도 저촉이 될 망법에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예.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거는 그냥 유해 매체로 지정하는 것에 그치는데 예. 개별 게시글들은 오히려 예, 형법이나 정보통신 망법에 의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하나만 더 여쭙고 잠시 간추린 뉴스 들을 겁니다. 예. 자, 상식적으로 볼 때 위에서도 민 교수님도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걸 강조하셨고 예. 아니, 또 강조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 표현의 자유도 우리의 상식이 있고 용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는 이런 뭐 거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고요. 예.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하려면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일베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여성에 대한 무슨 강간모의라든지 예. 실제 뭐 여성을 겁탈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한다라든지 특정인을 그것도 예. 이런 것들은 이건
범죄죠, 범죄. 그렇죠.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 모의라든지 뭐 범죄적인 행위는 이건 표현의 자유라는 미덕으로 감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규제해야 마땅하고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5.18 관련한 이제 역사 왜곡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도 표현의 자유와는 역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는 분명한 사실이 역사는 팩트니까. 팩트니까요. 물론 그 팩트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해석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지금 일베에서는 팩트 자체를 왜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사안들인데 이걸 자꾸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몰고 가면 좀 곤란하죠.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님을 모시고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자, 계속 얘기를 이어가시죠. 계급이 고착화 된 후기 산업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된 루저들이 일베에 모인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분석은 그냥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객관적 분석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뭐 일종의 좀 직관에 의한 추론인데. 이런 추론은 사실은 뭐 일베 현상 이해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일베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거를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는 거는 이건 좀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종다양한 사람이죠. 뭐 연령별, 뭐 직업별, 교육 수준별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베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딱 획일화시켜버리는 그 자체가 좀 오히려 좀 너무 일베스러운 짓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일베가 루저 집단이나 이제 이런 외부의 집단들이 있으니까 그 일베 안에서 학력 인증, 직업 인증 뭐 이제 이런 놀이가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 이렇게 고학력자다, 나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놀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문화나 행태에 주목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별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일베가 최근에 뭐 많은 뭐 무리, 논란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전혀 없는가요? 이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뭐 이걸 끄집어서 말한다면은 좀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속살을 좀 까발려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름의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상당수 남성들 의식 속에는 여전히 여성 비하적인 사고방식 솔직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좀 뭐 순혈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갖는 반감이나 불편함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또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뭐 편견 혹은 뭐 폭력적인 패권주의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척 감춰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대놓고 그거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 좀 그런 좀 사실은 좀 해결되어야 할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까발려서 보여줬다라는 것은 뭐 굳이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옷으로 가려졌던 몸속에 피부에 묻은 때나 이런 흠 같은 것이 우통을 벗으면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속살을 그야말로 드러내 보여줬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는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에 대한 적절한 분석 또는 반성 또 나름의 정화 뭐 대안이 마련된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뭐 어떤 증상을 보여줬다. 치유를 위한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또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뭐 이것도 어거지이고 또 어찌 보면 역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일베를 중심으로 한 또는 두 종편사에서 그런 5.18에 대한 뭐 북한군 침입, 잠입설, 뭐 가담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5.18을 다시
되새겨보는 5.18의 실체를 다시 예. 알게 하는 예. 좋은 계기가 됐다는 그런 정말 역설적인 얘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통 이제 80년대 뭐 후반 90년대 뭐 이때 출생자들이거든요. 20대 중반 중후반들이 예. 80대 중후반 예.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5.18은 사실은 상당히 아득한 옛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33년 됐는데도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중년 세대가 된 386 세대한테 예. 6.25 하면요. 이 386 세대들이 60년대 출생자들인데 그렇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25를 역사책 속의 이야기로 그러니까요. 배우잖아요. 역사가 되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5.18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예. 있겠는데요. 그래서 역사책 속에 그냥 묻혀있던 예. 이것의 진실을 다시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해줬다. 예.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보겠죠. 역사를 전제하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예. 뭐 일베에서 역사 교육을 다시 하기 위해서 5.18의 진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가지는 않았겠죠만은.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서 결과적인 그래도 하나 뭐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좋은 점을 찾아본다면은 자꾸 거듭제가 역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또 그런 것도 들 수 있겠군요. 앞서서 이제 이런 일베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가 이념적으로 우파다, 예. 정치적으로 우파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 최근에 국정원에서 일베 회원들을 뭐 강연에 초대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뭐 선물, 고가의 선물, 뭐 30만 원짜리 선물이라면 결코 값싼 선물은 아니죠. 비싼 거죠. 그걸 줬다면은 반대로 국정원이 조금 그 반대편에 있는 성향의 뭐 단체나 사이버 회원들에게 그런 초청이나 선물을 줬다는 얘기는 아직은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예.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뭐 유착이다, 배후다 그런 주장들을 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관련성은 있어 보입니까? 뭐 어떤 뭐 글쎄요 뭐 운영자와 뭐 국정원과의 무슨 내부에서 어떤 뭐 유착 관계라든지 뭐 그런 징후는 사실은 뭐 아직은 안 보여요. 예. 뭐 드러나지 않은 걸 가지고 뭐라고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정부 당국이나 뭐 이 집권 세력에서는 끊임없이 일베를 자꾸 이제 자기들의 어떤 우군화하려는 예.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베에서 노는 사람들도 이게 사실 알려지게 된 계기도 일베 안에서 나 가서 뭐 이거 시계 받았다 선물 뭐 사진 찍고 예, 가져간 예. 시계 같은 이러면서 거. 알려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 힘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꾸 자기들한테 어떤 요청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예. 좀 이런 정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상당히 좀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들고 예. 반면에 이제 일베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좀 허망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계 하나가 뭐예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마치 스스로가 대단한 권력을 얻게 된 듯한 대우를 받는 듯. 예, 자꾸 이제 이런 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자꾸 이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일베 같아요. 회원들이 그런 건 참 조금 자제하고 예, 따져볼 일이죠. 예, 그런 예. 것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면은 뭐 일베 회원들이 그 자체가 그게 뭐 배설구가 됐든 해방구가 됐든 뭐 놀이터가 됐든 그 공간에서 또 뭐 사이버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뭐 조금의 일탈이 있다고 해도 뭐 그 속에서 뭐 외부에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은 저는 사이버 공간에서 또 그런 좀 자유와 방임은 어느 정도는 예, 용인이 전제되고 돼야 되는데 용인되고 예. 보호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가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특정 힘 있는 기관과의 그런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베 자체를 위해서도 회원들이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기 사이트의 명을 단축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 예, 있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청년 세대 스트레스에 손을 놓고 있던 앞선 기성 세대들에게도 반성할 대목이 들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대안도 필요해 보이죠.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이제 뭐 일베에서의 뭐 극단적인 혐오주의라든지 뭐 예. 공격성 조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베에서 노는 젊은이들은 재미와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마치 분명해 게임에 보여요. 하듯이.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빠져드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좀 유익하고 생산적인 것들을 이 기성세대들이 혹은 예. 뭐 진보 기억 세력에서 예. 젊은 층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분명히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일베를 자꾸 규제하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은 예.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가 일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아, 다른 더 예, 더 좋은 거,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예, 그런 것들을 쾌감을 찾게 느낄 수 한다라든지, 있는, 예, 그런 더 혹은 좋은 곳으로 야, 일베에서 우리가 이러고 노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찌질한 짓이구나, 막말로. 스스로. 예, 창피하다. 예. 나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일베에 대해서도 사실은 햇볕 정책이 필요한 햇볕 겁니다. 정책. 예, 저도 햇볕 그 정책이 얘기 막으려고 필요하죠. 했습니다. 예. 지금 일종의. 예. 예, 이걸 자꾸 이게 자꾸 대립적으로, 대결적으로 나가려면은, 예. 사실은 일베를 대립의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제 또 일베의 생명력을 점점 더 연장시켜주는 사실은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일베로서는 그에 대해 힘이 있으면 반작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럼요. 있고요. 당연히 더 응집력도 예, 커지고요. 응집이 커지고 예. 또 사회적으로는 더 주목받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누군가 또 이용하려 될 것이고 예. 결국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오히려 병으로 치자면은 병을 고치려다가 병을 키우는 더 꼴이 될 키우는 수도 거죠. 있죠. 예. 야,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뭐 민주당에서랑 뭐 당으로서야 또 어떤 뭐 정치 집단으로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니까 예. 그걸 또 뭐 보고 뻔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뭐 정책적으로 뭐 대응을 하려고 하겠지만 아까 민 교수님 지적처럼 굳이 한다고 하면은 형법에 뭐 명예훼손이든 그렇죠. 모욕죄든 예. 저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사실 또 옥상옥의 법을 만드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해도 지적을 바꿔보니까 합리적이어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의 조치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게 예. 과거에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예. 거기 이제 정치사회 갤러리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네. 상당히 이제 비판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제일 많이 두드려 맞았던 정치인이 누구냐 하면은 전효옥 씨였어요. 전역 저도 기억납니다. 예. 혹시. 그러다가 어느 날 표현도 본명을 안 쓰고 이상한 말도 쓰고 예, 했죠. 그렇죠. 어느 날 이게 DC 인사이드 이용자들하고 전효옥 씨하고 번개 모임이 있어. 호프집에서. 예.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 아, 얘기해 보자. 예. 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그 사람들 표현식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전효옥한테 개발림을 당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전효옥을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고 그러면서 이 정치사회 갤러리의 성향도 뭔가 좀 보수적인 색깔로 돌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전효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했군요. 예, 어쨌든 나랑 소통해보자 네.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베하고 뭔가 대화나 소통을 나눠보려는 제스처조차 취해본 적이 있느냐. 시도는 없고. 그런 건 신용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뭐 가처분 금지 신청 내고 뭐 법적으로 규제하자 이 얘기부터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 최소한 같아요. 순서로 봐서라도. 예, 그럼요. 그런 게 도저히 말이 안 맥힌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뭐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예. 관련 법이 엄연히 있으니까 예, 그럼요. 하겠지만은 민 교수님 지적 진짜 이 민주당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에서 안 풀릴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풀려보면요. 예. 진짜 5.18 희생자 단체나 유가족들도 뭐 기분으로 왔으면 가슴 한 대 쥐어패주고 싶겠지만은 또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좀 마음을 열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라면은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펴는 걸로 봐서 일베 회원 가운데 일부는 예. 전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또 예.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교육제도의 문제가 심각해요. 예. 뭐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이 국사 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거든요. 한국밖에 없을걸요 아마. 네, 아마 그럴 저 것 나라 같아요. 저거 역사를 안 예. 가르치는 이게 민족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세계사도 배우는 주제인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이긴 하더라도 또 심지어 지금 수능에서 이제 몇 가지 사회탐구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사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기피 과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하려면은 국사를 필수로 봐야 돼요. 또 국립대학이라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애들은 전부 국사 시험을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못하는 또는 않는. 예, 대다수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사는 기피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대 평가로 등급이 매겨지니까 우리가 국사가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요인도 있군요. 예, 있어요. 이 대입 제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도에도 문제가. 예, 그래서 서울대 가려는 애들하고 내가 국사 과목에서 경쟁을 해서 상대 평가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야. 손해다. 그래서 서울대 목표로 하지 않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과목을 또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국사가 지금 천대를 받는 그것도 예, 이런 교육제도입니다. 좀 그 원인 분석 중에 하나로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예를 들어서 반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반, 안 가는 애들이 반. 이 가면 뭐 반 정도지만은 서울대 가는 애들이 1%. 보통 일반고에서는 뭐 전교에서 한두 명 갈까 말까 하는 건데. 1%고 나머지 99%가 비서울대라 그러면 예. 서울대에 가는 애들 1% 때문에 99%가 국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없애든지 서울대 국사 과목에 필수로 안 하든지 예.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제일 아닙니까, 좋은 거는 진짜? 국사가 당연히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 그렇게 거고요. 하면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국사를 안 가르치기 위한 온갖 방안들이 지금 교육제도 안에 겹겹이 장치로서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놓고 제도적으로는 그래놓고 국사 교육의 부재를 예. 앞에 나와서 버젓이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예. 이게 모순된 겁니다. 참 모순이군요. 이 얘기도 하나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앞에서 일부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일베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네. 나아가 일부 또 그런 배우 세력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물론 있다면이라고는 전제를 제가 달았습니다만 네. 있다면 그들은 일베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할까요? 일단 뭐 배우 세력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베를 이만큼 키워놓은 예. 공범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베라는 그 골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놀던 예. 네, 이 사람들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특히나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 무대 수면 위로 끌어낸 거는 이건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분명히 정치권이고요. 대선이 간 선거가 큰 계기가 또 됐죠. 예, 예. 근데 일베에서 나오는 그런 뭐 악의적인 선동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유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이에요. 언론. 예,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조회수를 높이려고 일베에 올라온 자극적인 이런 게시글들을 기사화를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조회수가 어쨌든 자극적이니까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언론에 의해서 기사화가 됐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일베가 뭔지도 몰랐던 대중들한테까지 일베를 오히려 알려주는 효과를 지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베식의 그런 표현이 어쨌든 신문지상의 기사로 채택이 되었다라는 거는 예. 그 말에 공적인 권위를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도 공범자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이제 우파 진영의 지식인 농객들이 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은 열세였거든요. 그동안은 한동안은 그랬죠. 자기의 지지 세력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일베라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열세였던 판도를 뒤집으려고 그들과 결탁하고 또 그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무슨 정교한 논리구조 같은 것들도 잘 만들어냅니다. 이게 좀 뭐 지식인들이 잘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객관화시켜주는 예.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죄송하고요. 하나 여쭐 것은
흔히 사이버 공간도 오프라인 공간 못지않게 그래도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다종다양한 예. 이런 분들이 회원이라면은 자정 능력도 있을 걸로 기대되고 예.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일베가 최근에 이런 정말 비상식, 몰상식의 수준으로 왔다는 것은 자정 능력이 부재하거나 또는 극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걸 볼 그렇죠. 수 있는데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막 이러고 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착해지는 거. 네.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네. 이런 게 자정 능력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흐름이 있으면은 그 사이트 안에 예.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독성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나 혹은 구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야만 자정 능력이 작동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일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재가 전혀 없어요. 일단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극적이고 뭔가 더 악의적인 공격적일수록 추천을 더 많이 받고 레벨이 더 비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문화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럼에도요. 예, 예. 거기에도 보면은 뭐 우리 사회 전문직자들도 회원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뭐 이른바 뭐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회원이란데 아주 극단적인 시쳇말로 표현을 해서 전제하자면요. 말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 회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것도 같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방구고 네. 좀 자유로 방임지대인 건 분명하지만 이건 우리 미쳤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그 하나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통합니까? 있는데 안 통하죠. 아, 안 통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의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특히나 이런 좀 뭔가 좀 극단으로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다른 사례들 그동안 보면요. 예. 이게 이제 회원 수가 점점 이제 늘어납니다. 계속 대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니까 예. 팽창을 하다 보면은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신규 유입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일정한 임계점을 지나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갈라서고 따로 또 떨어져 나가기도 예, 하고. 그러면서 그 공간은 이제 죽어가죠. 소멸을 하고 뭔가 다른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일종의 생애 주기 과정을 늘 겪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베가 조만간 이제 그런 임계점에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징후들이 지금씩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조갑재 씨를 종북으로 모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미 그 안에서 이거 뭐냐, 뭐 하는 짓이냐. 주변 사람들도 그게 그런 사이트였어? 예. 이미 다른 목소리가 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 이제 지금의 첫 징후라고 보고요. 예. 점점 그러니까는 사이트 그 자체가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이트가 일정한 생애 주기를 맞춰서 더 이상 이제 사회적인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일베에 놓여진 좀 운명이 아닐까. 아주 전문가다운 예상을 참 그 조리정연한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을 듣고 보면 자 이제 대개 이런 걸 이제 국내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라 밖으로 돌려서 예. 해외에 들은 게 있나 이런 일이 예, 있었나 예, 이런 예. 걸 또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게 되고 뭐 저든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혹시 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널리 알려진 사이트인데 투채널이라고. 아, 제가 무식하군요. 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 이제 DC 인사이드가 한창 인기 있을 때 디시단도 잘 알죠. DC 예. 인사이드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사이트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유한 좀 네티즌 문화라고 예. 하는 것들의 진원지가 다 투채널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일 간에 무슨 이런 감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뭐 한일전 뭐 월드컵 경기를 했다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예, 이런 뭐 거. 그런 역사 문제나 예. 이런 거 생기면은 한일 네티즌들 간의 이른바 뭐 사이버 임진왜란 막 이런 것들 서로 디도스 아, 뭐 공격하고 그런 게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들어본 용어입니다. 그랬을 때 일본 사이트의 주 본거지는 투채널이었어요. 아,
한국에는 당시 이제 디스 인사이드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뭐 군국주의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른바 이제 넷 우익이라고 하는 넷 우익, 예. 예, 이런 정서가 상당히 강한 그런 사이트고요. 중국도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어는 잘 몰라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자로 쓰면은 강국논단. 아, 강국. 네, 이렇게 읽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상당히 중화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예.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중화 패권주의에 입각해서 뭐 반한, 반일, 반혐, 예, 뭐 이런 식의 반한류 뭐 예, 이런 거. 예, 그런 게시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한국 드라마 뭐 예. 방송 못하게 하자라든지 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또 뭐 웨이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이런 좀 파시즘적인 뭐 이런 좀 징후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사이트는 없습니다만은 예. 뭐 이런 뭐 나치 찬양이라든지 뭐 유태인 혐오라든지 뭐 특히 이제 새로운 좀 젊은 세대들이 그는 주로 오프라인인가 보죠. 그러면. 이런 주장들을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요즘은 또 이제 SNS 통해서 아, 뭐 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파시즘적인 예. 이런 계정으로 분류돼서 이 페이스북 트위터 사가 계정 운영 뭐 박탈 권한 박탈 조치를 취한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베도 어찌 보면은 그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고 뭐 타국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고 하나의 뭐 그런 뭐 크게 아주 뭐 세계사적인 조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뭐 유사한 사례들이 네, 뭐 어디에나 다 있었군요. 나타나는 온라인상의 뭐 좀 좋게 말하면 하위 문화, 예. 좀 더 좀 공격적으로 말하면은 병리 현상,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 교수님, 이제 우리가 서서히 약속된 시간을 마칠 시간인데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렇죠. 저하고 지금 1대1로 대화를 해도 예. 지금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한 게 19가지입니다. 예, 많이 하셨죠. 예. 예, 아마 심야토론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한 3번 돌면 3마디 하면 끝입니다. 끝이죠. 예. 예. 근데 저랑 오늘 얘기 많이 하셨죠. 예, 예.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사실 루즈 타임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일베 사태와 관련해서 예. 이제 민 교수님이 보시는 바람직한 해결책 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맺은 말을 겸해서 한 말씀 예.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일베를 비유한다면은 고름이 잔뜩 껴 있는 좀 종기. 아, 종기. 예, 저는 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짜야 되는데. 예, 근데 보통 종기는 사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 그건 또 그렇겠네요. 예, 이게 뭐 좀 그냥 저절로 사그러들게 놔두든지 아니면은 한참 이제 이게 차 올랐을 몽기가 때 노랗게. 예, 그랬을 때 톡 터트려서 이래야 치유가 되는 건데 이걸 애매하게 자꾸 건드리면은 점점 더 커지고 아프기도 하고요. 예, 덧나기만 하고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베라는 것도 원래는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하이문화 사이트였는데 예. 이걸 자꾸 밖에서 그동안 건드렸습니다. 아, 정치권은 끝났군요. 정치권대로 이용하려고 건드리고 언론은 또 이걸 팔아먹으려고 건드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또 규제하자고 건드리고 뭐 최근에는 사실 뭐 광고 뭐 이거 불매 글쎄요. 뭐 이런 캠페인까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광고 내리대 이제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효과적인 어떤 규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베 같은 경우는 이게 담론 투쟁의장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담론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외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 끄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이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 방치할 단계를 좀 지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덧나지 않게 건드리지 않는 거, 관심을 꺼버리는 거 그게 최선의 해결책이 아닌가 싶어요. 예, 민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국민TV